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연입니다. 2월 9일 수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요, 제가 인터뷰 하나를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데이브 리와 한 1년여 만에 세 번째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브 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평단가가 지금 5달러인가 6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배 이상 지금 테슬라 주식으로 은퇴를 해서 굉장히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고요. 대신 안주하지 않고 유튜브도 개설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테슬라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세상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100% 강화되는 이런 놀라운 마법을 겪게 되실 텐데요. 자, 데이브 리를 모시고 진행했던 인터뷰 방송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자막 작업해서요. 토요일 날 방송으로 내보낼 테니까 지금까지 데이브 리의 방송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은 한번 시청하시면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부터 보셔야죠. 자, 2월 9일 수요일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의 첫 번째 기사 역시도 월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에서는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UBS인데요. 이번에 우버라는 기업에 관련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우버는 2월 10일 날 인베스터 데이, 그 애널리스트 데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UBS가 이번에 애널리스트 데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호재를 발표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LT니까 이제 롱텀을 얘기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모빌리티 쪽에 예약 현황이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동차 모빌리티 부킹 같은 경우는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의 포맷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역적인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점점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되면서 좋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UBS는 또한 월마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요. 자, 월마트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닝 결과가 2월 17일 날 발표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모간 스탠리는 페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 몇 달간 페라리에 계속해서 탑픽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좋은 주식으로 페라리를 선전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모간 스탠리가 또한 제너럴 모터에 다운그레이드를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기대치만큼 실적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리얼라이제이션,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목표 주가 역시 75달러에서 55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클레이에서 이번에 니오에 대해서 새로운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좋은 의견을 줬습니다. 매수 의견을 줬거든요. 자, 이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제가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니오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에서 또한 포드에 대해서 언더웨이, 즉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GM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시큐션 리스크라고 써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실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말만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지금 블레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엑시큐션, 그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BTIG에서는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원래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일부에서 별도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JP 모간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을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큘러 그로스 트렌드입니다. 세큘러 그로스 트렌드라는 것은 이제 작은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기에 상관없이 쭉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대세 상승을 하고 있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혁명, 그 다음에 생산성에 굉장히 좀 기업들이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업 자동화, 그리고 시큐리티라는 것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를 얘기하죠. 사이버 보안 쪽 여러 가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해져 있는 많은 분야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력한 영업의 효율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보여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계속해서 편승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진까지도 계속해서 향상이 된다면 결국 5년 내에 EPS, earning per share가 $2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EPS에서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만 지금 수준으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EPS가 2배 이상 올라가면 주가 역시도 5년 내에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외에 지금 니드암이요, 디즈니에 홀드를 주고 있는데 좀 밑에 평가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보유 의견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기로는 메타버스를 만드는데 다음 단계는 굉장히 좀 디즈니에 좋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는 많은 IP를 가지고 있거든요. IP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워즈라든지 마벨이라든지 프로즌, 굉장히 좀 유명한 캐릭터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디즈니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디즈니만큼 IP에 많이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은 없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메타버스가 진짜 몰입감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이러한 디즈니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 딸같이 이렇게 프로즌 같은 거를 좋아하는, 겨울 왕국이라고 부르나요? 겨울 왕국 캐릭터에 자기가 직접 그 세상에 들어가서 프로즌에 나오는 엘사랑 같이 뛰어노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메타버스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디즈니의 앞날은 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가 이번에 솔라 엣지 그리고 엠프레이즈에 다시 한번 탑픽이라는 이름을 던져주고 있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포티파이의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P 모간이요, 펠로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주고 있는데, 이 매수 의견은 지금 현재 그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는 인수합병 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NPS도 굉장히 좋다. NPS라는 것은 Net Promoter Score를 얘기하는데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커스터머의 피드백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많은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애플이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무엇을 발표했냐면 아이폰을 함께 이렇게 태핑을 하면 이렇게 두들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함께 두들기면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전에 제가 이러한 기능이 추가될 거라는 기사를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 New Tap to Pay라는 그 기능을 이번에 선보였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가잖아요. 미국의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을 함께 이렇게 태핑을 하면서 페이먼트,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추가가 됐다. 굉장한 소식이 지금 들려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가 되는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요, 컨택트리스 크레딧 카드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점 주인인데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대방이 크레딧 카드 가지고 이렇게 탭을 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이 포인트 오브 세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것은 이제 단말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퀘어 같은 기업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테니까 이 결제 서비스에서 일종의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애플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뭐냐면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상점에 많은 고객들이 올 텐데 이 고객들 중에서 분명히 이 애플의 기능을 활용해서 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폰이 없다면 아이폰을 하나 사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점에 가면요. 마스터카드도 있고 비자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이걸 다 받아야지만 그 상점에 가고 싶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불을 할 수 없다면 그 상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애플의 그 아이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이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애플이라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혁신의 모습은 대단한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요, 펠로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펠로톤의 주가가 무려 25% 이상 폭등을 다시 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불과 이틀 만에 펠로톤의 주가가 50% 이상 폭등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틀 전 같은 경우는 펠로톤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아마존이 펠로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가 들리면서 기대감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추가적인 뉴스가 발표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아나운스먼트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펠로톤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존 폴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스태핑 다운한다. 그 얘기는 이제 물러선다는 거죠. 뭐 말이 물러서는 거지 거의 강제로 이제 해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2,800명이나 되는 그 직원이 이번에 레이오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펠로톤이 가지고 있는 그 웨어하우스, 창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창고의 수를 많이 줄인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딜리버리, 배송의 계약을 서드파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배송업체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다. 자, 이 부분을 딱 읽어보면 아마존하고 지금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웨어하우스를 줄인다는 거는요, 이 새롭게 함께 일하게 될 기업이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웨어하우스를 줄이고 서드파티를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드파티가 보통 더 비싸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웨어하우스, 그들이 미리 구축해 놓은 배송의 인프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고 이 기업이 굉장히 단단한 견실한 배송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김칫국을 마시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존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즈가 생각하기로는요. 자, 이번에 이렇게 CEO가 해고가 되고 그다음에 창구 수를 줄이고 이러한 모습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펠로톤이 아마도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애플 아니면 아마존, 나이키 이렇게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나왔던 이름입니다. 블랙웰 캐피탈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주주 중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주주를 액티비스트 인베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스트 인베스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펠로톤이 이번에 $75, 한 주당 $75에 판매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이틀 동안 50% 이상 폭등을 했는데도 아직 $37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75 정도는 받고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 애플, 그리고 나이키 이외에도 아디다스라든지 룰루레몬, 버크셔 해서웨이, 소프트뱅크, 그리고 구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며칠 동안 이 펠로톤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 여기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데요. 업데이트가 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의 댓글 중에서 레모네이드나 스킬즈처럼 최근에 폭락한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여러분들께 좀 기사가 올라오는 대로 좀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종목들은 유난히 또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모네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작은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모네이드의 비즈니스가 확장
확장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펫 인슈어런스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을 얘기하거든요. 이 서비스가 매사추세츠 주로 확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레모네이드가 매사추세츠 주를 이번에 추가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을요, 이번에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36개 주에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37개로 늘었다. 그래서 1개 주가 더 추가됐다는 이러한 간단한 소식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펫 인슈어런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20년 7월 달에 런칭이 되고요. 주를 계속 하나하나씩 넓혀가면서 그 시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펫 인슈어런스 말고도 자동차 보험을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지난 12월에 펫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도 펫 메디컬 인슈어런스를 런칭한 바가 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런칭한 것은 아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투로파니온이라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번에 이커머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메디컬 펫 인슈어런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레모네이드의 경쟁 상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굉장히 커다란 규모가 있는 보험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레모네이드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한 걸음씩 계속 시장의 그 점유율이라든지 시장의 규모, 우리가 보통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이라고 부르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건 이러한 성장의 모습이 너무나 좀 둔화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좀 뉴스가 발생하면서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호재가 발생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UBS라는 투자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 택티컬한,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이러한 투자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Set of Opportunity니까요. 이번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발견되는 종목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UBS가 이번에 인트로듀스를 했다, 도입을 했다는 거죠. 새로운 테마를 가진 Set of Opportunity라는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어떤 주식들을 선정을 했냐면 리스트 오브 컴퍼니인데 look attractive,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점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나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이 하락을 했잖아요. 자, 이 와중에 unfairly furnished, 그러니까 원래는 펀디멘탈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과 한꺼번에 떨어진 이런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을 가려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선정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냐면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은요 S&P 500보다 언더퍼폼한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6.5%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종목들의 평균 주가를 보면요 15.5%나 52주 최고점에서 하락을 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잠잠해지면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가 가능한 것이겠죠. 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요, AECOM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즈, 코스트코, 그리고 세일즈포스.com, 듀크 리얼티, 덱스콤도 있고요,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스, 골드만삭스, IQVIA 홀딩스, 마시 앤 맥클라난이 있고요.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도 포함이 됐습니다. 13번째는 퀀타 서비스, 14번째 RPM 인터내셔널이고요. 15번째는 TE 커넥티비티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테르모 피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페이팔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페이팔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요, UBS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오프닝 아메리카 팀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이름은 비즈니스 스펜딩 리바운드 팀이라는 그런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번에 메타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제외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 메타의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기사에는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투자의 어떻게 보면 테마가 줄을 이룰 것이고, 메타버스의 만약에 미래를 믿는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추천 리스트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뜨거운 인베스팅의 트렌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메타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하이라이트를 했다, 강조를 했는데요. 몇 가지 종목을 찾아내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뭐 그냥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워크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자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만나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따라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하나의 기술이 메타버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교육도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대학교가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한국의 대학교들 보면요, 건물이 막 50개, 60개, 70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물을 갖춰 놓고, 그리고 넓은 부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학생과 교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에 같이 모여서 강의를 코앞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빌딩들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피트니스 같은 쪽에도 접목이 가능한 것이 메타버스의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애널리스트들이요, 어떠한 종목들은 선정을 했냐면, 앞으로 메타버스가 건설되고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 그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텔레콤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요, 10개의 탑픽을 우리한테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역시도 컨텐츠인데요. 워너 뮤직 그룹 코퍼레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네 번째는 GDS 홀딩즈입니다.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등장을 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마벨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그리고 어도비, 이렇게 10종목이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믿는다면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미주 2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오미주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자막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톰 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톰 리는요, 이제 위너와 루저가 갈리는 시장이다. 따라서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톰 리가 생각하는 위너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란 어떠한 종목을 얘기하는지 몇몇 이름들이 나오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톰 리가 추천하는 주식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굉장히 좀 서둘러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조금 컨디션 회복해서 조금 더 양질의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a lot of these names began to correct. We're lapping on a full year of some of this corrective price action. I wonder how much you think has been built in and is starting to look constructive in retrospect. Carl, this is probably the time that you'd start to try to pick winners from losers because, as you know, as a cohort, a lot of these stocks in 2021 had super normal demand and they became very popular. So you had a combination of both much better earnings plus huge multiple expansion. And now a lot of these are broken charts. So if an investor does their homework, I do think you're going to find some real gems that can compound at earnings growth. And if you don't have much multiple compression, these are going to be great long-term winners. Examples? For instance,
I would say companies like Shopify, for instance, which have really been structurally really changed the economy, right? Because they've made it easier for merchants to do business. I mean, these are companies that are going to have permanent benefit in the future, but they've had to correct. So I mean, that's a name that comes to mind. And I mean, I don't know the valuation of companies like Zoom, so I don't really look at these names that carefully. But it's part of the everyday lexicon, so it is something that has traction beyond the pandemic. So I think investors have to do their own homework because it is sort of like sifting through rubble. Yeah, and I mean, Peloton and its massive re-rating showed us that companies that pitched themselves as tech companies during the pandemic, they may have gotten that valuation at one point or another, but haven't lived up to it. And I wonder, do you think that there are any other sort of industries that could see that re-rating as well? Something that comes to mind maybe is ride sharing, but it hasn't run up at all really during the pandemic. But do you think that it's having more trouble showing that it has a real tech component? Yeah, I mean, ride sharing is a good example, like the Lyfts and Ubers. I think it's really probably a question for investors about how they allocate capital and their margin structure. But, is the demand for the services strong? Yeah, it's clear. And they've actually, they've had an impact on how people basically move around and get food delivered and how they think about their lives. And it has also created essentially a gig economy. But again, it's really... for me in 2022, in a year where it's transitioning, it's probably easier for investors to find structural growth, and then where multiples are reasonable. That's really where you're going to see some potential for expansion. And like for instance, I think even the FANG complex itself looks pretty reasonable.